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전과 지구 환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 296쪽에서 301쪽까지의 내용을 나갈 거고요. 프린트물과 문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핵발전,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 세 번째는 풍력 발전. 이렇게 세 가지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원리를 배우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구 환경 문제 해결, 우리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발전은 어떤 것인지 평가를 하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배우기 전에 교과서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에너지 활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이 5개가 있거든요. 가 그림은 조력 에너지, 파도를 이용하여 왜군을 물리친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풍력 에너지, 바람이 불 때 이걸 이용한 항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주머니를 통과하는 이런 굴절이죠. 이런 걸 이용하여서 불을 피우기도 했고요. 또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온천, 또 물의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에너지 활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나다라 이 5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처럼 오늘은 우리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핵발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핵발전은 핵분열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핵분열은 어떤 입자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입자가 충돌을 하면서 불안정하게 되고 이때 그 불안정한 원자들 중에서 무거운 원자의 핵이 비교적 질량이 작은 2개 이상의 원자 핵으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질량 결손. 나누어지기 전의 질량이 나누어지고 난 후의 질량의 합보다 더 크다. 즉 질량이 이렇게 2개로 쪼개지면서 질량이 작아지고 결손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돼요. 이는 mc제곱 델타 mc제곱 배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핵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핵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 235라는 연료 또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에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쏘아요. 이렇게 쏘는 거야. 그래서 이 2개가 부딪히면, 충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 핵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라늄 235가 2개의 원자 핵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성자가 조금 더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식은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서 우라늄이 중성자를 만나서 바륨과 크로뮴이라는 원자의 핵으로 쪼개지고 그 과정에서 3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또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화학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우라늄이랑 중성자가 부딪히면서 중성자가 또 방출이 되죠. 그러면 이 중성자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이렇게 충돌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얘가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가 나와서 다른 우라늄을 또 분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라 부르냐면 연쇄반응이라고 부르게 돼요. 연쇄반응이란 핵 분열 시 방출된 중성자가 근처의 다른 우라늄과 부딪혀서 연속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일으키고 나면은 연쇄반응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우라늄이 있어요. 여기 우라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속도가 느린 중성자죠. 이 중성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235에 와서 부딪히면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핵분열 생성물, 뭐 바륨 또는 크로뮴 같은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생기고 또 여기에서 중성자가 3개쯤 이렇게 방출이 돼요. 그러면 이 중성자가 근처에 다른 우라늄과 부딪혀서 또 똑같은 반응을 진행을 쭉쭉쭉 하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우라늄의 핵분열 또는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 분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원자력 발전소 또는 핵 발전소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핵 발전소는 원자로에서 생산한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돼요. 우리 터빈 돌려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것도 배웠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자, 그래서 핵에너지, 핵 속에 들어있던 핵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운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고요. 이 열에너지로 인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로 바꾸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서 전기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핵 발전소의 그림을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프린트물에는 넣어놨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핵 발전소라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거의 다 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바다 근처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로 식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핵 발전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부분을 우리가 원자로라고 부르게 돼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쌤은 이 원자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라는 것은 우선 핵분열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즉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심 뭐라고 할까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분열의 속도를 제어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많이 만들고 이제 좀 그만 만들자, 너무 열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핵분열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감속제라는 것과 제어봉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우라늄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고요. 여기 우라늄을 둘러싸고 있는 게 감속제, 그리고 이 우라늄은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왔다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제어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감속제 먼저 볼게요. 감속제는 핵분열을 하면 요 중성자들 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처음에 부딪힌 중성자 말고 여기 방출된 중성자 있죠. 얘네들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 부딪혔던 중성자보다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물질, 즉 속도를 줄여주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가능성을 높여서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감속제는 얘들아, 이름이 뭔가 감속이라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에너지는 증가시킨다. 에너지 생산량은 증가시킨다라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속제로는 주로 흑연이나 물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제어봉의 경우에는 뭐냐면, 자, 반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중성자, 방출되는 중성자를 이렇게 제어봉을 딱 집어넣으면 흡수가 쫙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중성자가 줄어드니까 연쇄 반응이 끝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감속제와 제어봉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어봉은 주로 카드뮴이나 붕소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핵발전에서 감속제와 제어봉의 역할은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우선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이산화탄소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에 비해서는 나름 이렇게 쌉니다. 우라늄이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또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은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죠?
방사능 폐기물이 다 방사능을 띠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유출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큰 그런 발전 방식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태양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쌤이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 전지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태양광 발전이란 뭐냐면 태양 전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태양 전지라고 또는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이렇게 생긴 태양 전지를 여러 개를 모으면 이렇게 모듈이라는 물질로 바꾸고요. 이렇게 물질을 바꾼다라기보다는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여러 개를 모으면 이렇게 생긴 어레이, 이 하나를 어레이라고 부른대요. 어레이라는 이 단위로 우리가 설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자, 태양전지의 원리를 볼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다 중요 얘들아. 태양전지는 첫 번째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태양광.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있다. 이런 두 개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제일 처음인데요. 반도체는 구성을 사실 뭐 자세하게 나올 리는 없는데 여기 위에는 N형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 위쪽에는 N형 반도체가 그려져 있고요. 아래쪽은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수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 뭐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N형, P형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N형 반도체 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태양광,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쪽에 있던 반도체에서 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전자를 우리가 특별히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자유전자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전극으로. 이 전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자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전자기구에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자가 위로 이동을 하면은 이때 우리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힘, 기전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태양광이 태양전지에 닿아서 흡수가 되면 태양전지 안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자유전자가 전극 쪽으로 이동, 한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면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전기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요 순서대로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전자가 나오니까 여기 반대편에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양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형성이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약간 구멍? 이렇게 불러서 양공이라고 부르는 게 생기는데 양공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 더 어렵게 나오면 쌤이 그때 돼서 알려줄 테니까 딱 이 정도 교과서 서술 정도로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장점은 햇빛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고요. 또 유지와 보수가 굉장히 간편하고 환경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태양이 있는 한은 에너지를 무한히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꽤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절이나 일조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과 봄에 비해서 가을이나 겨울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태양 전지판 여러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면이 굉장히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사된 빛이
그 주변의 인가나 축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력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곳에 설치해야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충인데요. 태양광과 태양열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은 방금 얘기했듯이 태양전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빛을 바로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태양열은 뭐냐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터빈을 돌려야 되겠죠. 이 태양열로 끓인 물의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그냥 온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태양열을 바로 데워서 물을 데워서 쓸 수가 있다. 이 정도.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자,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바람을 이용을 하는 거죠. 풍력이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바람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립니다. 우리 돌아가는 거 발전기 있었지 얘들아. 코일, 회전자와 고정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이 날개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풍력 발전의 원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이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람의 세기. 바람의 세기가 강하거나 또는 날개의 길이가 길면 바람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비해서 우리 날개 사이로 이동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력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의 세기가 강한 곳은 어디냐면 보통 산이나 바다 근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보통 산이나 바다 근처에서 여러분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발전기가 들어있다. 요거 정도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풍력 발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풍력 발전은 장점, 설비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것만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비용이 저렴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죠. 하지만 단점도 꽤 많아요. 단점 첫 번째.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곤충이나 새가 부딪히면은 날개가 부서질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강풍으로 또 날개가 부서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회전력이 줄어들어서 전력 생산량이 딱 감소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기의 소음이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설치된 거 본 적 있나요? 여기 근처에 가면 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 바다 근처에 설치해 놓은 이렇게 커다란 거를 설치해 놓은 것을 뭐라 부르냐면 해양 풍력 발전 단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은 육지에 설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굉장히 큰 터빈을 가진 풍력 발전기를 바다에다가 설치를 하는 해양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제주도나 서남 해안 근처에 이네들을 현재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도 끝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 발전 방식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 해보기 내용만 확인을 할게요. 이건 뭐냐면 자,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기체가 생겨서 지구온난화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요렇게까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밑줄 좀 칠까요? 교과서에 또는 뭐 프린트에 쳐도 되고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형 에너지,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 또 기술 개발로 자원 확보가 가능한 에너지,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공공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교과서 문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래서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오늘 배운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랑
맞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쌤이 알려주면 우선 핵발전은 오늘 배운 것 중에 핵발전의 경우에는요.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쌤이 아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세요.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지만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핵발전은 환경 친화형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 발전이나 또는 뭐죠? 하나 더? 또 까먹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을 조금 더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풍력 발전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복합 발전소, 뭐 예를 들어 태양광 플러스 화석연료 이런 식으로 약간 짬뽕된 복합적인 발전소를 건설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저번에 우리 안 풀고 넘어갔던 문제 몇 개 풀 건데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각각 화력발전, 수력발전, 태양광 발전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태양광 발전을 안 배워서 쌤이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문제를 안 풀었었거든요. 자, 기억 볼게요. 가의 터빈은 자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의 터빈은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한다? 어떤가요? 아니죠. 화학에너지를 터빈이니까 운동에너지 얘가 터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키죠. 여기를 전기라고 고쳐야겠습니다. 니은 나는 물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죠? 수력 발전이 댐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맞았고요. 디귿 다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니죠, 여러분. 태양전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참고로 얘들아, 태양전지 있죠? 태양전지는 광전효과라는 물리 현상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우리 빛이 들어왔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물리 내용이라서 쌤이 굳이 수업은 안 할게요. 알고 싶으면은 쌤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0번. 핵분열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라늄에 누군가가 와서 부딪혔어요. 자, 이 기억은 속도가 느린 중성자죠.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은 중성자가 발생하고 핵분열을 다른 우라늄에게 가서 또 핵분열을 일으키죠.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죠? 연쇄 반응. 디귿, 가벼운 원자핵의 충돌로 발생한다? 아니죠. 무거운 원자핵의 충돌로 발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우라늄이 우리 현재 실존하는 원자 중에 거의 탑으로 무겁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에. 안 돼. 물에 젖은 걸로 닦았어.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반도체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순서를 맞추시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선 당연히 빛부터 들어와야죠. 빛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 가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자, 빛이 들어오면 뭐가 발생해? 자유전자가 발생하는 다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이 한쪽 극으로 몰려가야 되죠. 그림이 나에 해당하겠고요. 여기에 전기 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라 그림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다, 나라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오늘 3개 배웠죠?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 3가지를 배웠고 원리와 에너지 전환과 그다음에 장단점까지 모두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통합과학의 전체 진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내용이 조금 많고 다음 시간에 이번 단원의 물리만큼 어려운 화학 내용인 수소 전지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 긴장을 하고 오늘 내용 정확하게 복습한 뒤에 다음 시간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네, 고생했습니다.